6월 3일 전에는 아마 결론이 나올 것 같다. 그런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원심의 무죄가 확정이 될 거다. 이런 내용인데요. 뭐 박지원 의원이 늘 이런 식의 어떤 화법을 쓰세요. 뭐 본인이 어떤 취재를 하고 소식통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이렇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결과를 예측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미리 알기가 쉽지 않은 건데 본인이 정통한 소식통에게 들었다라고 하면서 좀 논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 전원합의체면은 대법관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말이 새어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까? 그렇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 지금은 대법관들도 서로의 결론을 서로가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정통한 소식통이라는 거는 그 박지원 의원이 뭔가 뭐 이렇게 예측하고 나중에 뭐 맞았잖냐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많이 써먹는 수법인 것 같은데 네. 그분은 얘기를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워낙 틀리는 것도 많거든요. 아,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뭐 그냥 그런 건가요? 그 유튜브 보면은 무당들이 뭔가 그 정치인 유명인들에 대해서 사주풀이 해놓은 거 많거든요. 네. 막 온갖 사람 좀 주목받는다 싶으면 다 해놔요. 예. 그러고 하나 걸리면은 내가 맞았잖냐라고 하면서 손님들 오시오 이제 이런 예. 식인데 비슷해요. 제가 보기엔 그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거든요. 네. 그게 맞는 시계인가요? 고장난 시계군요. 그러니까 이게 네. 맞았던 거 가지고 이게 맞는 시계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았던 거 틀렸던 거 근데 다 이게 맞았습니다라고 언급할 때 그렇지만 박지원 의원이 예전에 이거 틀렸습니다라고 그 방송에서 언급은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맨날 맞는 것처럼 이제 써먹기 위해서 저런 얘기 하시는 건데 예. 이것도 보면은 내가 보기에 이거는 확실히 무죄 확정입니다. 그러면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그 정도 얘기니까 그냥 뭐 저 사람은 그러나 보다 이 정도로 넘어가고 이렇게 우리가 언급도 안 하겠죠. 네. 근데 정치 시그널에서 굳이 다루는 건 앞에 정통한 소식통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게 분석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대체 이게 누구를 뜻하는 건지 그러니까 궁금하니까요. 자기 말 아무도 안 받아 써줄까 봐 근거를 하나 갖다 붙인 거다. 그렇게 네. 볼 수밖에 없고 만약에 진짜 이게 정통한 소식통이 있으려면 대법관들한테 전수조사로 다 물어봤어야 되거든요. 그게 만약 가능했다 그러면 이제 그건 국헌문란이잖아요.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죠. 근데 아무 책임도 야당의 없이. 중진 의원이 그런 식으로 뭐 대법관들 막 연락해가지고 내용을 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쵸. 오히려 그게 문제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그 전원합의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을 설명드리면 바로 딱 감이 오실 텐데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해요. 예. 자기들끼리. 네. 이번에 문영배 소장 퇴임하고 나서 이번 사건도 뭐 만장일치 이끌어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대법원은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다수결로 결정하고 끝나요. 만장일치 가지 않더라도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법원 그 판결을 보면은 다수 의견, 소수 의견, 별개 의견 그냥 고스란히 다 판결로 나와요. 서로가 서로에게 논의 과정에서는 토론을 하고 이러지만 마지막 결론을 냈을 때 한 표라도 더 끌고 오기 위한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다수결이에요, 거기는. 완전히 다수결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이제 연차가 짧은 대법관부터 순차적으로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대법원장께서 결정을 이제 표를 주심이죠. 전원합의체. 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고 주심이 따로 있고 대법원장이 제일 마지막에 의견을 내는 내는데 거예요? 이제 전체 이제 그 전원합의체를 이끌고 가는 진행은 이제 대법원장께서 하시는 건데 심지어 대법원장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가 무슨 결론을 낼지 본인도 몰라요. 예. 왜냐면은 대법원장은 그 대법관들이 쭉 순차적으로 표를 행사하잖아요. 그럼 다수 의견이 형성되잖아요. 그럼 다수 의견 쪽에 한 표를 더 얹어줘요. 관행상 관례적으로 주로 그렇게 해왔다고. 그렇죠. 지금도 보니까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2명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 의견을 고집하느라고 6대 6이 돼선 안 되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어디 그래서 하나에 좀 힘을 더 실으시는 그렇죠. 거군요. 맞아요. 지금 12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6대 5까지 나왔어요. 그럼 대법원장이 마지막에 한 표 행사할 때 5표 쪽으로 얹어서 6대 6을 만들면 결론이 안 나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6표를 7표로 만들어주면서 끝나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형성됐는지 보고서 그때 가서 본인의 결정이 나거든요. 심지어 대법원장께서도 자기가 지금 무슨 결론을 낼지 지금 상황에서 모르는데 박지원 의원이 어떻게 알며 예. 그 정통한 소식통이라는 거는 도대체 누구며 네.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소식통이네요. 무슨 뭐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나요? 무슨 네. 뭐 엑스맨의 프로페서 X 같이 막 마음을 꿰뚫어 보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태까지 그분 틀린 말 했던 거 보면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용기 있게 예측을 많이 하시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해요. 뭐 맞거나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그렇죠. 그냥 예측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또 박지원 의원 정치 워낙 오래 하셨으니까요. 근데 정치권에 이게
법 전문가들이 아니라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의 어떤 예측을 좀 들어보면 이게 대선 임박한 시점에 정말로 유력한 대권 주자에 대한 결론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파기자판은 당연히 좀 힘들 테고 파기환송 같은 경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결론을 짓는다면 뭔가 원심을 확정하는 정도의 그냥 매듭을 짓는 부분? 뭐 그 정도로 예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힘에 굴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만약에 상고기각이다. 라고 하면서 기존의 법리는 유지하겠다? 네. 그럼 남들은 처벌하고 이재명 대표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 기준이 이제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거짓이 횡행하고 대법원이 그런 식으로 해서 2심 판결을 그냥 눈치를 끈 갖고서 눌러준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 판례 법리를 대법원이 스스로 형성해 놓고 스스로 버릴까? 스스로 그건 유지해야 된다면서 단 한 명은 살려주는 식으로 되는 그런 과정을 용인할까에 대한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오히려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논란이 커지고 바로잡을 기회 자체도 점점 사라진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지금이다. 네. 그러니까 열어놓고서 대법관들의 양심에 맡겨보자라는 게 대법원장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 대해서 의견을 좌우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정무적인 고려를 할지 말지 그것마저도 법관의 양심에 달려 있는데 그나마 판단을 그래도 양심에 맡긴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아니겠나라는 게 그래도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그 공감대는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정치인들이야 지금 뭐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그런 것이 좌우되길 바라니까 저런 얘기도 했겠죠. 저는 정통한 소식통이 존재한다기보다 저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 여론과 정치권의 압력이 작용하길 바라는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그 예언대로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질러놓는 발언이다. 분위기 조성용 예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뿐이고 박지원 의원은 법을 안다기보다 어떻게 하면 기사거리가 되는지를 안다 이렇게 생각해요.